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후 여행업계와 공연업계들이 타격을 입었고 식당을 개업하거나 창업한 사람들 또한 힘든 시기를 보냈다. 반면 배달이나 SNS를 이용하여 더한 수익을 얻은 가게도 있었으며 비대면으로 인한 온라인 게임이나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대두되며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는 기업들은 새롭게 세상을 키워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열심히 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로 운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된다. 타로 카드라는 도구를 통해 지난 15년간 15,000여 명을 상담하고 그동안 쌓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과 운명의 원리,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법칙에 관해 통찰한 것으로 유명한 타로 마스터 정의도, 그가 말하는 첫 번째 법칙은 바로 노력값이다. 그가 출판한 책 운의 알고리즘에서 그는 노력값을 로또에 비유했는데, 쉬운 예로 이번 주 토요일에 당신에게 로또 1등에 당첨될 운이 있는데 만사가 귀찮아 로또를 사러 나가지 않으면 1등 당첨의 행운도 없다. 최소한의 행위 차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로또 1등이 되기 위한 첫 번째 행위는 로또를 사러 나가는 것. 현재 성공한 사람들도 과거에 한 번 이상 실패 경험이 있으며 그들을 관찰해본 결과 이들은 노력의 기본값이 크고 노력의 효율 또한 높았다고 한다. 또한 자기 성찰을 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자기계발 분야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구독자 87만 명 유튜브 채널 김작가TV의 운영자인 김도윤의 책 럭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노력값의 설정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익 시험을 예로 들어 학창시절 토익 400점, 500점대의 학생들이 모여 그룹 스터디를 하는 모습을 보면 서로 공부 의지를 다지고 격려도 하니 그 자체를 나쁘다고 볼 수 없지만 냉정하게 보면 절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말한다. 토익은 명확한 정답이 있는 문제로 이뤄진 시험인데 토론하며 지혜를 모아 올바른 방향을 찾는 게 아니라 5개의 객관식 문항 중 옳은 정답 단 하나를 찾아야 하는데 400점, 500점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 공부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되묻는다. 아는 답보다 모르거나 틀린 답이 훨씬 많은 학생들이 모여 더 틀린 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결론은 이런 식으로 노력값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내가 400점대 학생이라면 토익 800점, 900점의 학생과 함께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라도 더 배울 수 있고 내 성적을 올릴 방법을 알 수 있다. 그는 토익 시험뿐만이 아니라고 말한다. 요즘 한창 이슈인 부동산 이슈에 대한 이야기만 하더라도 주변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며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한 친구가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털어놓으면 옆에 있던 한 친구는 무조건 집을 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친구는 절대 집을 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경우이다. 좀 전에 말한 토익 스터디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 모두 부동산에 관해 잘 모르는 초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이런 것이다. 그 분야의 전문가나 경험자가 없는 곳에서 마구잡이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고 운을 쫓는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단순한 위로를 얻고 싶어서가 아닌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 혹은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라면 말이다. 부동산을 고민하는 친구에게는 부동산 전문가를 소개해주거나 쇼핑몰을 고민하는 친구에게는 쇼핑몰 관련 책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법칙은 바로 내 자신을 알라이다. 타로마스터 정의도의 책 내용 일부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는 지구라는 게임에 게임을 하러 온 하나의 캐릭터이다. 나에게 주어진 캐릭터에는 고유한 특성, 능력치, 비장의 무기, 치명적 약점 등이 부여되는데 이미 부여받은 캐릭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세상을 원망하기보다 지금의 캐릭터로 어떻게 하면 주어진 미션을 클리어해 나갈지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것을 게임에 비유했지만 타고 태어나는 선천적 능력, 단점 같은 거라 보면 이해가 쉽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완전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이며 점성학적으로도 좋은 시기, 나쁜 시기, 환경적인 요인 등 다양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보고 실행하는 것이 전부이다. 내 자신을 알라는 곧 내 분수를 알라라는 뜻과 동일한데 운명을 인식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자신의 분수에 맞는 낙관론적 운명인식을 할 때 잘된 운명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한다. 만약 그러한 것들을 모두 인식하고 실행했다 하여도 실패할 경우 분수 파악에 오류가 있었거나 그 오류를 커버해줄 방법적인 측면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지구게임의 마지막인 행복에 대해 스스로 답을 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담을 하며 만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심각한 우울감과 무기력함을 안고 있었다고 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과 타이밍에 맞는 실행, 행복이라는 열쇠에 단서를 쌓아가며 순항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내 삶을 변화시킬 행동이다. 위 내용은 책 럭키에서 운에 대한 요인 4가지를 정리한 것이다. 앞서 말한 모든 운의 작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운의 요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우선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유전적, 선천적 요인부터 예를 들어보자. 육상 선수인 우사인 볼트는 당대의 경쟁사들이 감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실력이었는데, 그는 게으른 천재로 유명하다고 한다. 평소 식단 관리도 특별히 하지 않으며 최신 소재의 경기복을 입지 않고도 최고 신기록을 수립했다고 한다. 그것은 타고 태어난 육체적 측면에서의 선천적 요인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다음 시대적 환경적 요인을 보자.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시대보다 너무 앞서 나가 아무런 빛을 보지 못한 비운의 예술가도 있듯이, 시대적 요인은 우리의 노력으로 개입될 여지가 발생한다. 그것은 바로 시대의 흐름을 잇는 눈이다. 앞서 이야기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식당들이 폐점하는 상황이 생기는 반면,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매출이 크게 증대된 경우도 많다. 책을 하나 출판하더라도 예전처럼 서점 영업이나 신문 광고에만 목맨다면 점차 경쟁에서 뒤떨어지지만,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 새로운 저자와 만난다면 훨씬 효과가 크다. 그러므로 시대를 잘 만났다가 아닌 시대를 잘 읽었다가 맞는 말인 것이다. 관계적 요인은 또 어떠할까? 우리는 특정 사람을 만나 자신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기회를 얻기도 한다. 워렌 버핏이 멘토인 찰리 먼거와 벤저민 그레이엄을 만나 세계적인 부를 이룬 것처럼, 박지성 선수가 히딩크 감독을 만난 것처럼 말이다. 그러한 만남에 운의 요소가 필요할 수 있지만, 그 확률값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노력값을 조절하는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요인이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노력으로 개인적 노력이 없다면 나머지 요인이 차고 넘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운을 잡으려면 이러한 것들을 실행할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시대를 읽고 준비를 하여 행동으로 옮겨도 실패할 수 있다. 진인사 대천명. 그렇다면 지구게임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며 운이 올 때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며 기다린다면 언젠가 좋은 운의 흐름으로 나를 이끌 것이다. 오늘의 빅매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오늘도 마법 같은 하루 보내세요.